Exciting Sports. Spannende Sportarten. Sport emozionante. Bravo Calcio. 네, 안녕하세요. 브라보 칼초입니다. 자, 오늘은 빅클럽의 기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빅클럽이란 단어를 많이 쓰고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은 절대 명확하지가 않죠. 강팀, 명문, 그리고 빅클럽. 이 기준점 없는 세 가지 단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강팀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자면 사실상 셋 중에서 조건을 선정하기가 그나마 제일 수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성적으로 모든 걸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리그를 기준으로 따지자면 해당 시즌 챔스 유로파, FA컵, 리그컵 우승팀이 모두 리그 5위 이하일 경우까지 감안해서 최소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혹은 유럽 무대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는 순위는 되어야 강팀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강등과는 거리가 멀지만 유럽 대회 진출도 못한 어정쩡한 상황의 팀을 강팀이라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유럽 무대에선 챔피언스 리그 16강, 유로파 리그 결승까지는 진출을 해야 강팀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리그 순위가 좀 전에 언급드린 조건을 충족 못 시킨다면 챔피언스 리그 4강 이상, 유로파 리그 우승은 필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선수단의 퀄리티가 확실히 남다른 것이 강팀 대부분의 특징입니다. 100% 장담할 순 없겠지만 걸출한 선수들이 속해 있는 스쿼드를 보유한 팀이 성적을 내는데 확실히 유리해집니다. 물론 감독의 전술과 조직력도 당연히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프로스포츠는 어디까지나 결과를 만들어야 되고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드진들이 좋은 선수 감독을 영입하기 위해서 머리싸움하고 선수들과 코칭 스텝은 열심히 노력해서 달콤한 열매를 수확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두 번째로 말해볼 것은 명문입니다. 가장 기준을 두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언제부터 잘했고 언제부터 굵직한 역사를 쌓아 올린 것을 명문이라고 치부할지가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유명세의 비중을 두자니 맨시티와 파리 생제르맹이 걸리고 첼시도 확실하게 명문팀이라고 하기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니까요. 명성과 역사, 흔히들 말하는 영광의 시기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블랙번 로버스, 리즈 유나이티드, 함부르크, 생테티엔, 아인트호벤이 명문이라 불리우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죠. 강팀과 명문의 가장 큰 차이라면 강팀은 현재 강한 전력을 갖춘 상태지만 명문은 현재 진행형 또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일명 근본 있는 클럽이라는 것은 굉장한 자부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것이니까 말이죠. 하지만 역사와 전통이 깊다고 해서 성적이 좋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칭호가 있습니다. 바로 빅클럽이라는 칭호입니다. 중소규모 클럽에서 뛰고 있는 유망주나 여러 실력 있는 선수들이 우리가 잘 아는 규모 있고 유명한 클럽에 이적을 하면 빅클럽에 이적했다고들 하죠. 근데 이 빅클럽의 기준이 참 모호합니다. 단순히 성적이 좋고 유명해서 역사와 전통이 깊다고 해서 불려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언론에서 성적 좋고 유명한 팀을 갖다가 너무 빅클럽이란 수식어를 함부로 붙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칠게 말하자면 이런 표현 남용 때문에 빅클럽의 기준이 흐려지게 하는데 어느 정도 작용을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이 많고 성적이 좋다고 해서 빅클럽이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론 돈으로 우승과 전통을 살 수는 없지만 좋은 스쿼드와 코칭 스텝진을 구축하는 데 있어 무시 못할 요소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구단주가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 넉넉해야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못해도 1조 이상 돼야 되지 않나. 하지만 대표적인 부자 구단인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은 강팀이라 불릴 수는 있어도 빅클럽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는 스토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03-04 시즌 라니에리가 기틀을 마련하고 04-05 시즌 무리뉴가 50년 만에 리그 우승을 달성하며 맨유의 유일했던 대항마로 떠오른 시점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첼시도 강팀이란 조건은 달성을 했을진 몰라도 명문의 조건은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최소한 04-05 시즌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지난 시점인 2024-2025 시즌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신흥강호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적이 좋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스토리가 풍부하고 재정이 풍족하고 게다가 인지도와 인기도 많아야 빅클럽이란 칭호가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일시적이고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강팀이랑은 굉장한 공통점, 명문과는 굉장한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조건들, 그리고 꾸준하게 좋은 성적과 팬들의 신뢰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빅클럽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리버풀, 빅클럽 아니야 라는 뜻의 일명 리비가, 저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저스 감독 체제하에 리그 우승에 한 번 근접도 했지만 베니테즈 감독 이후로 암흑기라는 말이 너무 잘 어울릴 정도로 참담했었죠. 지금은 클롭 감독이 잘 이끌어줘서 빅클럽이란 칭호가 어울리는 팀이 됐지만 말이죠. 세계 정치, 인류, 인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축구도 하나의 역사고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절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잘하고 있다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선수단과 코칭 스텝의 불성실함과 오만함, 보드진의 무책임함과 불찰로 인해 한순간에 추락할 수도 있고, 지금 좀 주춤해서 비난을 받고 있어도 고난을 딛고 다시 떠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유지하기 힘든 칭호이기에 빅클럽의 값어치는 그만큼 높은 것이고, 그렇게 함부로 불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팀, 명문, 빅클럽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으셨다면 싫어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은 꾸준함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그라운드 위에 터프가이 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